안녕하십니까. 송호권 혼술 12월 1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조은석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함으로 해서 이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죠. 지기현 부장판사가 1심 선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재판을 뺏어가서 이재명 정권에서 주도를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거기서 선고를 할 것이냐,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일단은 1심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선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1심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고 2심에서 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확정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확정을 했고, 이것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90% 이상은 1심 내란 전담 재판부는 만들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위헌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좌파 진영에서 계속 나왔죠. 참여연대, 민변뿐이 아니고 조국당까지 이 경우에 그대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소위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밀어붙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각종 소송을 제기한다. 또 위헌 법률 심판 이것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지기현 재판부를 통해서 헌재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되죠. 재판이 중단되고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재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헌재에서 이것을 기각 결정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위헌이다, 그러니까 인용 결정을 해버리면은, 위헌 법률 심판 청구 소송이니까는 위헌이라고 하면 인용 결정을 하는 거죠.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상당한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월 18일이 구속기간 만료니까, 1차 구속기간 만료니까는 석방이 돼야 되죠. 다른 데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된 상태에서 재판이 장기 중단돼 버리면은 이재명 정권에서는 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헌재에서 이것이 위헌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면은, 결정을 하면은 정권 차원에서 대혼란이 오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려를 해서 오늘 민주당 쪽에서 일단 1심은 건들지 않고 2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 근데 명칭도 바꿨습니다. 위헌 요소를 좀 제거한다고 하면서 조금 전에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구성하고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원 바깥 인사, 그러니까 지금은 법무부 장관, 헌재 이렇게 돼 있죠. 법원 바깥 인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건을 위한 법률이다, 그러니까 12.3 계엄을 위한 법률이다. 이것도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안 명칭도 바꾸기로 했다. 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오늘 의원총회 뒤에 지금 브리핑을 했는데 조금 전에 했습니다. 정무적 판단과 여러 상황 판단을 겸한 최종 정리 과정이 앞으로 있겠지만 일단 의원총회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 공약수는 이런 거다. 뭐냐 하면은 2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원 바깥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말을 했죠. 최소화도 위헌은 위헌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지난 3일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은 이 법안 명칭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돼 있어서 사건이 들어갔죠. 12.3이라는 사건이. 그래서 이것은 처분적 법률이다, 이런 성격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헌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특정 사건의 명칭을 빼기로 했다. 그래서 법안 명칭도 다시 한다는 겁니다.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그리고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전담 재판부 담당 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그간 제기된 여러 염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 여러 염려는 바로 좌파 단체 그리고 조국 당에서까지 이야기를 했던 이거 헌재에서 그 위헌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떡할 거냐, 난리 난다, 큰일 난다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위원총회에서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지만 이 안을 기본으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정리해서 최종안을 정한한 뒤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은 건들지만 일단 이 1심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이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워낙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1심에서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그대로 맡겨서 지기현 판사가 가령 무죄를 선고를 한다면은 대혼란이 일어나죠. 무죄 선고하면은 그러니까 12상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란은 아니다가 되면은 지금까지 이걸 내란이라고 해서 내란 프레임을 걸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에서도 내란 프레임을 써서 이기고 지금 이재명 정권 유지도 내란으로 가져가고 심지어 뭐 특검 이름도 내란 특검 뭐 내란 국정조사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이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에서 이 꾀라고 지금 낸 것이 그러면 1심에서 지기현 판사가 무죄를 선고를 하더라도 2심에서 뒤집어 버리면 된다. 2심에서 자기들 마음에 자기들 편을 대줄 것 같은 이 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2심에서 뒤집으면 된다는 이 생각에서 2심부터 하겠다는 거죠. 1심부터 하면은 재판이 무한정 늘어나고 여러 가지 위헌 논란도 있으니까는. 자, 그렇게 이 꼼수를 지금 써서 2심부터 하겠다는 것이니까 어쨌든 지기현 부장판사가 1심 선고를 이제 내리게 될 텐데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한 전력이 있었죠. 전력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좌파 정권이 믿지를 못하고 혹시라도 무죄를 내릴까봐 내란 전담 재판부를 1심부터 하기로 했다가 이 역풍이 더 세니까 1심은 그냥 놔두고 2심에서 뒤집어보면 된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그 다음에 또 혼란이 일어나죠. 2심에서 만약에 유죄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1심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무죄하고 2심에서 내란 전담재판부가 유죄를 하게 되면 이게 대법원에 가는데 대법원이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에 지금 유지가 되겠죠. 임기가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대법원에서 또 만에 하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은 이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보통 일반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올린 것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면 그 옆에 고등법원 옆 재판부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2심을 했기 때문에 보낼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다시 보내지는 못하죠. 다른 옆에서 다시 판단을 해보라는 것이 파기환송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혼란 요소들도 이제 앞으로 뭐 본인 좌파 정권에서 그거는 나중에 문제를 돌려놓고 어쨌든 2심을 내란 전담 재판부로 만들겠다. 이런 결론을 오늘 내린 겁니다. 자, 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1심 선고를 할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이 된 상황이고 그 사이에 1월 18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혹시 구속 기간이 다 만료가 돼서 석방이 되고 그리고 2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다른 곳으로 보직 변경을 하죠. 그 전에 선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는 2월 중순에 무죄가 나고 그러면은 좌파 정권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돼서 상당히 이 정권 자체가 막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헌 요소가 많기 때문에 2심 재판부부터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무죄를 내릴지 아니면 유죄를 선고를 할지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여러 법관들, 전직 법관들도 그렇고 현직 법원 판사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성립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는 이 판사 출신들은 이것이 12상 비상계엄이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란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만약에 무죄 선고가 된 상태에서 내란 전담재판부가 생겨서 2심을 기다리는 그 기간에 상당한 이재명 정권은 치명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때 되면 우파 진영의 대대적인 반격도 예상이 되는, 그리고 그 사이에 지방선거 전국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전국 흐름이 크게 뒤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건의 정치 시조 시간에 다시 핵심적인 부분들을 취재하고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